오늘은 전국권 주요 뉴스입니다. 한 제조업체에서 하도급 노동자 50여 명이 해고됐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적은 임금에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남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직원들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설 명절을 앞서 야권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귀국한 안철수 전 의원이 전북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이지만 낮부터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한 제조업체에서 하도급 노동자 50여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구리박을 만드는 KCFT 정읍 공장. 최근 국내 대기업에 인수되며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진 곳인데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 59명이 새해 첫날부터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뛴다거나 밤에, 그다음에 일부 또 다른 분들은 노가다를 뛴다거나 이 생계권을 뺏어가 버린다는 것 자체는 저희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KCFT는 전체 공정의 4분의 1가량을 해마다 하도급 업체와 재계약했지만 올해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고 일감이 없는 하도급 업체는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파업 때문인데 일감을 채우지 못하면 하도급 업체가 손해를 물어줘야 해 폐업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부분 파업을 하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죠. 어떻게 협상에 타결이라도 만들고 갈 것인데 다 나가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60% 수준. 하도급 노동자들은 임금 차이를 좁히기 위해 하도급사와 임금 인상에 합의했지만 KCFT 측에 인상분 보전을 요구하는 파업에 나섰다 해고로 이어진 겁니다. 원청이 이쪽 협력사 노조에다가 뭔가를 지급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게 지배 개입이고 또 불법 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해고된 노동자들이 맡던 일감은 이미 다른 업체로 넘어간 상황. 노동계는 사내 하도급 고용 형태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파업을 하건 뭘 하건 일단 계약 해지하면 다 끝이에요. 그건 남의 문제니까.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노동당국은 불법 파견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노조 측 고발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센터장이 재계약을 빌미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건데 해당 센터장이 일해온 3년간 무려 10명이 넘는 직원이 센터를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단체 항명에 나섰습니다. 센터장의 갑질 의혹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센터장이 평소 잦은 폭언에 일과 이후 업무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계약직이란 신분을 볼모로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욕설을 하셨어요, 저한테. 소리 하지 마라, 두고 봐라, 가만히 안 둔다,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금평을 주겠다. 일부 직원들에게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멸감을 줬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해당 센터장이 재임한 3년 동안 센터를 떠난 직원만 10명이 넘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들에 많이들 못 견뎌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 듣기에 너무나 힘들 정도였으니 본인은 센터장은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직원들에게 무시를 당한 건 오히려 자신이라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욕으로 받아들이는지 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은 말인데 누구는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모욕으로 안 받아들이고. 남원시는 위탁을 줘 직접적인 간섭은 어렵다면서도 갑질이 있었다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더 강도 있게 우리가 시에서 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재발이 않도록. 시로부터 해마다 3억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받아 관내 200여 봉사단체와 19,000여 봉사자들을 관리하는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자칫 봉사라는 이름하에 노동자들의 아픔과 희생을 강요해온 건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 결의 하나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 관광을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뤄야 한다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은 내정 간섭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앞세워 남북 협력 사업을 가로막아 왔다며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KT 전북본부의 기능과 조직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T는 전북과 제주, 전남본부를 통합한 호남광역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북본부의 기능과 조직이 축소되고 통폐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KT의 조직 개편 움직임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중국이 진원지인 우한 폐렴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하자 우리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항을 통해 중국에서 매일 500여 명이 입국하고 있는 데다 춘절 연휴까지 앞둬 더 촘촘한 방역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중국 시다오를 출발해 군산에 도착한 여객선에서 입국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분주하게 입국자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중국발 신종 감염병인 우한 폐렴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나오자 검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청구가 쉽고 하라고 지치는 사람들은 등록보기에 나와서. 우한 폐렴은 현재 중국 내 감염자가 벌써 200명을 넘어섰고 3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으며 태국과 일본 등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정부도 감염병 대응 체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중국에서 매일 상인과 여행객 500여 명이 드나드는 군산항도 안심할 수 없는 곳인데 열화상 카메라를 돌리거나 자진 신고를 유도한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감염병에 노출됐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한 이틀 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잠복기라서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도 방역당국은 우한 폐렴이 백신이 없는 데다 전염성이나 치사율 등 특성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만큼 메르스에 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위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을 피해 주시는 겁니다. 수산시장 피해 주시고 또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접촉을 피해 주시고. 보건당국은 중국을 다녀온 뒤 기침이나 호흡곤란,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마감을 열흘가량 앞뒀지만 모금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사회복지부 공동모금회는 지난 17일까지 도내 모금액이 73억 7천여만 원으로 온도탑이 94.4도를 기록해 월말까지는 목표액 78억 1,800만 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성금은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생계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도내 미세먼지 오염원을 규명하는 연구소가 착공했습니다. 익산시 모현동에 들어설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는 초미세먼지를 상시 관측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갖추고 오염원 분석과 관련 대책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은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마늘과 양파의 웃자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 기온이 예년보다 1.1도가량 높아 양파와 마늘 등 월동 작물의 생육이 예년보다 빨라 웃자람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물이 일찍부터 웃자랄 경우 약해지고 이상 성장이 우려된다며 일찍 부직포를 걷어내고 병해충 방제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총선 민심의 척도가 될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야권에서는 통합 논의가 한창입니다. 귀국한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모두 날을 세우고 있지만 총선에 앞서 제3지대 통합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총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귀국 후 첫 행선지로 광주를 찾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4년 전 호남의 강력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이 쪼개진 데 대해 사과하고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 마음을 미처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서운해 하셨을 겁니다.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에 대한 도내 야권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대한신당은 안 전 대표의 광주 방문을 두고 호남 민심은 정치적 쇼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당 분열에 대해 먼저 해명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시의 보수화와 탈호남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안철수 전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앞서 안 전 대표에게 야권 분열의 책임을 물으며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씨가 당을 쪼개지 않았으면 확실하게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당 1대1 구도가 다시 재현됐을 것입니다. 이 같은 선긋기는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 안 전 의원에 대한 민심 이탈이 상당해 함께 총선을 치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신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 설 전에 제3지대 통합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를 다시 한번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많은 정치 세력들을 묶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맞선 통합의 필요성에도 분열의 상처가 여전한 도내 야권의 통합 여부는 4월 총선이 임박해서야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정책 행보나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20평 아파트 100만 채를 1억 원에 공급하겠다는 1호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오는 28일까지 총선 후보를 공모하고 다음 달 초까지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공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도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KTX 선상 역사와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을 이뤄냈는데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익산을 출발선으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익산갑 지역구에는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이 의원과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로 불리는 헬레보루스가 새 화훼 소득 품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원 운봉 지역에서 헬레보루스 꽃이 출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합니다. 겨울에만 피는 헬레보루스가 남원 운봉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로 불리는 헬레보루스는 결혼 부케로 많이 팔리는데 연한 노랑과 자주, 분홍까지 색이 다양합니다. 특히 겨울에 꽃을 피우는 특성상 난방비가 적게 들고 말린 뿌리 가루는 살충제를 만들 정도로 병충해에 강해 새 소득 작목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화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식품종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회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가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부서별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경기장 점검과 환경 정비, 교통 숙박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수와 임원 6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은 4월 23일부터 나흘간 익산시를 중심으로 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펼쳐집니다. 2018년 전국체전과 작년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준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저소득 출산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합니다. 완주군은 기준을 완화해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저귀 구입 비용 월 6만 4천 원과 조제 분유 월 8만 6천 원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임실군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나섭니다.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끝난 뒤 2달 안에 본인 부담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90% 범위에서 지원해 줍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 대사슴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 시설이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2억 6천만 원을 들여 한옥마을 내 소리문화관을 전주 대사습청으로 개조하기 위한 시 조례를 상반기 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사습청에서는 판소리와 가야금 등 대사슴놀이에 포함된 전통 공연 프로그램이 상설 운영됩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국제 드론 축구 센터가 들어섭니다.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 상설 체험관에 내년까지 16억 5천만 원을 들여 드론 축구 경기장과 홍보 전시관을 갖춘 국제 드론 축구 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가 완공되면 국내외 드론 축구 대회가 유치될 전망입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만성동 법조타운에서 창립 72주년 만에 첫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최낙준 회장은 기념사에서 도내 변호사 회원이 300명에 가까워진다며 회관 마련을 계기로 외연만 키울 게 아니라 법률 서비스 향상과 지역 발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부안읍 구역마을 주민 19만 원, 쟁갈마을 주민 30만 원, 봉동마을 주민 17만 3천 원, 김제시 요촌동 제내마을 주민 50만 원, 김제시 죽산면 대상마을 주민 32만 2천 원, 신흥마을 주민 23만 2천 원, 유호마을 주민 19만 4천 원, 김제시 금산면 신장마을 주민 28만 원, 금산마을 주민 35만 원, 익산시 남중동 33통 주민 25만 4천 원, 19통 희망약국 10만 원, 주식회사 대한 30만 원, 정진건설 10만 원, 전북 5개 광고협회 익산시 지부 10만 원, 전주시 금암동 양승기 주민 10만 원, 전라북도 도립 여성중고등학교 학생회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양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오늘부터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됩니다. 근대기 대표적 초상화가인 석진 채용신의 초상화 작품이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설 당일인 25일 국악으로 여는 새해를 주제로 설 공연을 갖습니다. 부안군이 모레 부안예술회관에서 설 명절 특별기획 공연으로 동춘 서커스를 무료로 선보입니다. 탈놀이 역사와 탈놀이 전반을 소개하는 특별전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도청 로비에서 어르신, 장애인, 자활 등 우선 구매 생산품 전시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오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어르신 섬김 행사가 열립니다. 전주 소리문화관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통악기 체험 등 설맞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최명희 문학관에서는 혼불과 함께하는 새해맞이를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주 주부평생학교에서는 주간반과 야간반을 나눠 올해 57기 학생을 접수받습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이지만 낮부터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낮 기온 6도, 익산 영하 5도에서 5도, 동부권 무주는 영하 7도에서 7도, 진안 영하 8도에서 8도, 서해안권 군산은 영하 4도에서 5도, 고창 영하 4도에서 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 익산, 김제, 진안, 순창이 보통,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